경기 종료 10초 전 영국 챔피언십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영국 축구계가 완전 난리 났거든요.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요. 근데 이게 왜 난리냐면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골 먹고 강등권으로 추락할 뻔한 팀을 종료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구원한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 양민혁이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손흥민 DNA를 그대로 복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릴게요. 2025년 1월 1일 영국 챔피언십 23라운드 포츠머스 대 찰튼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가 그냥 평범한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포츠머스는 21위, 찰튼은 20위. 둘 다 강등권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경기는 승점 3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점짜리 경기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기면 내가 3점 가져가고 상대는 0점이니까 격차가 3점 벌어지잖아요. 그게 곧 6점 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등권 싸움에서 이런 직접 대결은 정말 피말리는 전쟁이거든요. 홈 경기를 치르는 포츠머스는 처음엔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전반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갔죠. 홈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오늘은 이긴다는 분위기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축구라는 게 원래 끝까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찰튼도 가만히 있을 팀이 아니었거든요. 얘네도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면 필사적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후반 내내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렇게 90분이 흘러가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포츠머스는 1대 0을 간신히 지키고 있었고 홈팬들은 제발 이대로만 끝나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축구의 신은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경기 종료 2분을 남긴 추가 시간 96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찰튼이 헤딩골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1대1 동점이요. 이때 경기장 분위기 상상이 가시나요? 원정 응원 온 찰튼 팬들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었어요. 한 팬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장에 난입해서 선수들을 얼싸안기까지 했죠. 반대로 홈팬들인 포츠머스 서포터즈는 완전 얼어붙었어요. 96분 동안 온갖 수모를 참아가며 1골 차 리드를 지켰는데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을 허용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승점 1점밖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강등권 팀들인 옥스퍼드나 노리치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기기라도 하면 포츠머스는 순위가 더 밀려나서 강등권 한복판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락이죠. 홈팬들의 표정은 완전히 망연자실 그 자체였어요. 어떤 팬은 고개를 떨구고 어떤 팬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경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이 모든 사람을 짓눌렀어요. 반대편 원정 관중석에서는 찰튼 팬들이 응원가를 크게 부르면서 승점 1점을 챙겨간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요. 근데 이때죠. 개성처럼 등장한 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이스 양민혁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양민혁은 현재 토트넘 소속이에요. 네, 손흥민이 뛰던 바로 그 토트넘이요. 근데 아직 어리고 영국 축구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포츠머스에 임대를 보낸 상황이었죠. 근데 솔직히 포츠머스라는 팀이 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민혁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기엔 주변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 경기 중에도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양민혁이 완전 노마크로 골문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공을 가진 동료 선수가 양민혁한테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슈팅을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수 슈팅 능력이 형편없었는지 공이 제대로 안 맞아서 상대 골키퍼한테 그냥 편하게 막혔어요. 이거 보고 팬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양민혁한테 패스만 했어도 골이었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가 났죠. 일부 팬들은 이게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일종의 텃세라고 분석했어요. 양민혁이 나이도 어리고 한국에서 온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팀 내에서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영국 축구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배타성이거든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한테는 더 심하고요. 저 동양인 애한테 공 줬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편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양민혁의 진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어요.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을 허용한 직후였죠. 경기 시계는 9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양민혁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홈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on, son, son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손흥민을 부르는 거죠. 왜냐면 양민혁이 손흥민이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양민혁을 어린 손흥민 또는 손흥민 2.0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팬들은 손흥민을 떠올리며 양민혁에게 기적을 바랐던 거죠. 제발 손흥민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요. 그리고 양민혁은 정말로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압권이거든요. 양민혁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자 상대 수비수 3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찰튼 입장에선 이대로 1대1, 무승부로 끝내면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가져가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던 거죠. 수비수들의 전술적 목표는 명확했어요. 양민혁이 골문 중앙으로 침투해서 슈팅 각도를 만드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골문 쪽으로 수비벽을 세우고 양민혁을 사이드 라인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죠.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수비수 3명이 골문 중앙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수라면 사이드로 밀려나서 각도 없는 슈팅을 시도하거나 동료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양민혁은 일반적인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양민혁은 공을 뒤꿈치로 컨트롤하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중앙으로 가는 척하다가 반대쪽으로 돌아선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페인팅 모션이라고 하는데 상대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반대편 공간을 창출하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수비수 1명이 추가로 붙었어요. 이제 양민혁 주변에는 수비수가 4명이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슈팅 각도는 완전히 사라졌고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제 패스밖에 답이 없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양민혁이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슈팅 각도가 완전히 막히자 양민혁은 다시 한번 공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했어요. 이때의 터치가 정말 압권이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거든요. 중앙을 막고 있던 수비수들은 양민혁이 또다시 방향을 바꾸자 순간적으로 반응이 늦어졌고 양민혁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때린 거죠. 그것도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요. 이걸 축구 용어로 너트맥 슈팅이라고 하는데 수비수의 다리 사이 좁은 공간으로 공을 통과시키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타이밍을 조금만 늦추면 수비수한테 거치고 조금만 빠르면 각도가 안 나와서 골키퍼한테 막히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한 슈팅이죠. 양민혁의 슈팅은 수비수의 다리 사이를 정확히 통과했어요. 골키퍼는 양민혁의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과 빠른 슈팅 타이밍 때문에 다이빙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죠. 간발의 차이로 골키퍼의 손을 스쳐 지나가 골대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골인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골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공을 잡고 수비수 3명을 상대로 페인팅 모션을 2번 연속으로 구사하고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너트맥 슈팅을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꽂아 넣는 이 모든 과정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반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만 1초가 걸려요. 근데 양민혁은 판단하고 실행하고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1초 안에 다 해낸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판단력, 집중력, 담력, 기술력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플레이예요. 특히 경기 종료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내고 이런 플레이를 펼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긴장해서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양민혁은 오히려 더 침착하게, 더 정확하게 플레이했어요. 골이 터진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2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홈팬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죠. 양민혁이 관중석을 향해 팔을 벌리며 세리머니를 하자 팬들은 경기장으로 난입했어요. 경기장 펜스를 뛰어넘어서 그라운드로 들어온 팬들이 양민혁을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죠. 감독과 벤치 선수들도 모두 뒤엉켜서 환호했고요. 반대편 원정 관중석의 찰튼 팬들은 완전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응원가를 부르며 신나게 승점 1점을 챙겨간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변했죠.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허공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극적인 반전이었던 거죠. 경기는 그대로 끝났어요. 포츠머스 2대1 찰튼.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을 허용해 강등권으로 떨어질 뻔했던 포츠머스는 종료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터진 양민혁의 극적인 결승골 덕분에 귀중한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갔어요. 이 승리로 포츠머스는 강등권을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고 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죠. 경기 후 양민혁은 현장에서 플래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또 재미있었던 게 기자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양민혁이 정말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아직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보니 기자가 배려를 해준 것 같다고 팬들이 말했죠. 그래도 묻는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걸 보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골이 터진 후에 영국 언론과 축구 커뮤니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먼저 영국 현지 언론들이 앞다퉈 양민혁을 조명했어요. 챔피언십의 새로운 스타 탄생, 토트넘의 숨겨진 보석, 손흥민의 후계자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특히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 골을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도 아니고 2부 리그 챔피언십 골이 베스트 골로 선정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축구 전문가들도 양민혁의 플레이를 극찬했어요. 한 전문가는 양민혁은 자신의 장점이 스피드, 문전 압박, 골 결정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골에서 그 모든 장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저런 압박 상황에서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월드 클래스의 멘탈리티라고 말했죠. 팬들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포츠머스 팬들은 양민혁을 완전히 팀의 영웅으로 받아들였어요. 팬포럼에는 양민혁 영입은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토트넘 양민혁 다시 데려가지 마. 양민혁한테 동상 세워야 한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죠. 특히 경기 중에 Son, Son을 외치던 팬들이 이제는 예행으로 바꿔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후문도 있어요. 한국 팬들의 반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SNS는 양민혁 얘기로 도배가 됐어요. 역시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 손흥민 양민혁 투톱 보고 싶다. 이 정도면 토트넘 복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댓글들이 폭발했어요. 특히 손흥민과의 비교가 많이 나왔는데 손흥민도 젊었을 때 이랬다.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 진짜 손흥민 2세 맞네 같은 반응들이었죠.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양민혁이 아직 20살도 안 됐다는 거예요. 2005년생이거든요. 만으로 19살인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보통인 나이대 선수들은 유소년 리그나 리저브팀에서 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양민혁은 성인 프로리그, 그것도 영국 챔피언십이라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팀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챔피언십이 어떤 리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프리미어리그 바로 아래 2부 리그예요. 근데 이 리그가 만만한 리그가 절대 아니거든요. 유럽의 다른 나라 일부 리그보다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려는 팀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팀들도 다시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뛰기 때문이죠. 이런 리그에서 19살 아시아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시아 선수가 영국 축구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손흥민이 예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박지성도 맨유에서 성공했지만 초반에는 엄청 고생했어요. 기성용, 이청용 같은 선수들도 영국에서 뛰긴 했지만 손흥민만큼의 임팩트를 주진 못했죠. 근데 양민혁은 19살의 나이에 벌써 이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나이가 21살 정도였거든요. 양민혁은 그보다 2년이나 빠른 거예요. 물론 챔피언십과 분데스리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9살의 성인 프로 리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양민혁이 보여준 이 골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였어요.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을 읽고 그들의 무게 중심을 조작하고
골키퍼의 타이밍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플레이였다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게임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축구 지능이라고도 하고요. 단순히 발이 빠르고 슈팅이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양민혁이 이번 골에서 보여준 건 바로 이 게임 인텔리전스였어요. 수비수 4명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패스를 선택해요. 그게 안전한 선택이니까요. 근데 양민혁은 달랐어요. 종료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패스를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돌파를 시도했고, 그게 골로 연결된 거예요. 이런 판단력과 담력이 바로 슈퍼스타의 조건이거든요. 손흥민도 비슷한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마법 같은 골을 넣어서 팀을 구원하는 거요. 양민혁이 보여준 이번 골이 딱 그랬어요. 팬들이 선을 외친 게 괜히 외친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손흥민 스타일의 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골의 또 다른 의미는 멘탈리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경기 중에 패스를 안 줘서 속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노마크 상황에서 패스를 못 받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의욕이 꺾이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 어차피 나한텐 안 주는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양민혁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골을 넣었어요. 이게 진짜 프로 멘탈리티거든요. 주변 환경이나 동료들 때문에 자기 플레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요. 특히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멘탈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영국 축구계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받는 차별이나 편견은 생각보다 심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팀 내에서 미묘하게 존재하죠.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약하다, 압박에 약하다,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없다 같은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보다 2배, 3배는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손흥민도 초반에 이런 편견과 싸웠어요. 레버쿠젠 시절, 초반엔 제대로 기회를 못 받았죠. 근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됐잖아요. 양민혁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패스를 안 주는 것도 어쩌면 그런 편견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골로 양민혁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시아 선수도 중요한 순간에 팀을 구할 수 있다.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제 포츠머스 동료들도 양민혁을 다르게 볼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공을 줘야 하는 선수로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경기 후 포츠머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민혁은 특별한 선수다. 중요한 순간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팀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다라고 극찬했어요. 동료 선수들도 SNS에 양민혁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제 팀 내에서 양민혁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번 골은 좋은 신호예요. 양민혁을 포츠머스에 임대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실전 경험을 쌓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경험만 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 골도 넣고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토트넘으로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양민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다음 시즌엔 1군에 합류시켜야 한다. 손흥민 백업으로 완벽하다. 아니 손흥민이랑 투톱으로 써도 되겠는데?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이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 토트넘도 차세대 공격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민혁이 그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축구 전체로 봐도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솔직히 손흥민 이후에 누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이강인, 백승호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손흥민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근데 양민혁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이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어요. 특히 양민혁이 손흥민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손흥민의 장점이 뭐예요? 빠른 스피드, 정확한 슈팅, 중요한 순간의 침착함,
양발 다 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양민혁도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이번 골에서 다 보여줬죠. 물론 아직 손흥민만큼은 아니지만 19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